우리의 삶은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해낼 수 있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데일리 필로소피, 지은이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헨슬먼, 옮기니 장원철, 발행 다산초당, 발행일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매일 아침 철학 한 문장을 읽는 건 하루를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전 세계 28개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아마존과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이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부터 고대 사상가 세네카,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 등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의 생생한 메시지를 하루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들의 격언과 함께 라이언 홀리데이 특유의 명징하고 친근한 해설이 더해져 누구나 자기 삶에 이들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여정 곳곳에서 맞닥뜨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찾았습니다. 세네카의 말을 빌리면 철학은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문제들의 답을 찾는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책은 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철인 황제처럼 아침을 맞이하는 법.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면 마음속으로 이 생각을 하라. 나는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깨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짜증을 낼 필요가 있는가? 나는 기껏 이부자리나 끌어안고 살기 위해 태어났는가? 이것이 내게 주어진 낙이란 말인가? 나는 분투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아니면 자기 위해 태어났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약간의 불면증이 있었다고 한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상당한 의지력을 발휘해야 했는데 이 문구는 그런 자신을 위한 격려인 듯하다. 낮밤이 따로 없는 현대인에게도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철인 황제가 마주했던 문제와 똑같이 마주하게 된다. 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잠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삶 또한 피폐해진다. 그러나 과도한 잠은 삶의 시간을 빼앗아 간다.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잠을 자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일어나서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살기 위해 자고 있는가? 자기 위해 살고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자신의 합리적 선택은 통제할 수 있으며 모든 행동은 자신의 도덕적 의지에 달려 있다네. 이와 달리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지.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아이들, 고향 등 나와 관계 맺는 모든 것은 통제할 수 없다네. 에픽테토스, 대화록.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육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디로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 병들어 꼼짝도 못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단 하나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다.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들을 극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단순할수록 명확하다. 책임져야 할 목록을 길게 작성하고선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 목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나의 선택과 의지,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만이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 일단 시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스승으로서 나의 목표는 자네를 완성시키는 것이야. 제약받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네를 가르칠 것이네. 사회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구속받지 않는 행복, 그리고 하찮은 사물들 속에서도 신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자네는 이 모든 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습해야 할 것이야. 자네가 올바른 마음을 가졌고 내가 바른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했다면 왜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겠는가? 모든 것은 실현 가능할 뿐더러 이미 우리 안에 있다네. 지난 일은 잊어버리게나.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나를 믿고 앞을 보게나. 에픽테토스, 대화록. 인생을 되돌아보자.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무언가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적은 없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관성대로 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한다. 주어진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 그들은 이미 달고 다른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다. 상관없어요. 시작도 하지 않은걸요. 나이가 들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대부분 실체가 없다. 그저 느낌일 뿐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일단 시작하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행복은 작은 일을 통해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제논, 디오게네스의 강의에서 인용, 탁월한 철학자들의 삶.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은 그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한 바람직한 행동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는 마법 같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선택의 누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며 유혹에 저항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 그럼에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 개별적인 행동은 작은 것들이지만 누적된 영향력은 절대 작지 않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쉬운 선택인지 알 수 있는가? 옳은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이 누적되면 변화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 지켜보라.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묻는다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저들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저토록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받을 필요가 있을까? 에픽테토스, 대화록.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딸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언제나 안전해야 한다는 것일까? 격분한 여행객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행하는 동안 날씨는 항상 쾌청하고 교통편은 자신이 원할 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일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투자가는 무엇을 바라는가? 시장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수익은 항상 남아야 한다는 것일까? 위에 든 예시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통제 밖의 것을 바라지 마라.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느라 신경질적으로 변한 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고통받는다. 시계의 초침을 응시하고 비가 내리는 하늘을 노려보고 교통 상황을 체크하고 주식시장의 상황판을 바라보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뀌길 바라는 것은 신이 우리의 세속적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걱정에 사로잡힐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나의 내면이 실타래처럼 꼬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불안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어라. 지금 이 불안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법.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열망하면서 행복하기란 불가능하다네. 행복은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뚱보들이지. 그들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이란 것은 없어. 에픽테토스 대화록. 만약 그렇게 되면 행복할 텐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승진하면 행복할 텐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행복할 텐데.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텐데. 심리학에서 조건적 행복이라 부르는 이런 생각은 망상적 사고의 일종이다. 지평선에 도달하길 열망하는 것처럼 걷고 또 걸어도 결코 그곳에 닿을 수 없다. 아니, 가까이 갈 수조차 없다. 미래의 사건을 열망하고 욕망하고 열정적으로 상상하면서 그 속에 행복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고대하는 것은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할 뿐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지금보다 나은 것을 갈망하는 것은 만족의 적이다. 행복과 갈망은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나의 삶에 초대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자네는 결코 자네를 끌어내리려는 예전의 지인이나 친구에게 종속되지 않았네. 그 사실을 잊는다면 자네가 파괴될 것이야. 그런 친구에게 호감을 받아 똑같은 사람으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하네. 두 가지 모두를 함께 가지려 한다면 자네는 발전할 수도 없으며 지금 가진 것도 유지할 수 없네. 에픽테토스 대화록. 당신은 선한 사람에게서 선함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의 영혼까지 파괴될 것이다. 무소니우스 루푸스 메가라의 테오그니스에서 인용. 컨설턴트인 짐 로는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당신은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부모님은 나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자식을 보면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명심해라. 친구는 친구를 닮는단다. 마지막으로 괴테가 남긴 명언도 있다. 나에게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 얘기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어. 우리는 삶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내 삶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괴테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게 되면 당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 말해줄 수 있다. 두 가지 규칙을 기억하라. 시작에 앞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네. 하나는 쾌와 불쾌가 우리 자신의 이성적 선택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건을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네. 에픽테토스 대화록.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지배할 수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그래서 20세기 중엽 인도 출신의 예수회 수도사인 앤서니 드 멜로는 사랑으로 가는 길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분노의 원인은 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왔다. 기억하자. 모든 사람이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관념은 내부로부터, 편견이나 기대로부터 오는 것이다. 관점을 바꿈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거부할지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변치 않는 지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전해져 왔다.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동물이라네. 자네는 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네. 우리는 선을 바라면서 악을 껴안는다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의 반대편을 욕망하는 게지. 우리의 기도는 기도에 맞서 싸우고 계획은 계획에 맞서 싸운다네. 세네카, 도덕에 관한 서한. 부모들은 말한다. 내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직장인들은 말한다. 좋은 회사로 옮기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서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은 모른다. 이들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욕망과 분리되어 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욕망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 킹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모순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욕망의 충돌, 잘못된 판단, 편향된 사고의 결과라고 보았다. 내가 희망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다. 걱정과 근심의 원인. 오늘 나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아니, 그것들을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들은 밖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난 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한다.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니었어. 상사가 정말 짜증나게 하는군. 하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우리를 짜증나게 할 수는 없으며 업무가 우리를 압박할 수는 없다. 사물과 사건은 내면에 접근할 수 없다. 감정으로 인해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느낄 뿐이다. 이 짜증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를 가치 판단이라 부른다. 이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지, 사고, 견해를 일컫는다. 우리가 추정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기에 우리 것일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원인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잘못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무시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면 나만 괴로울 뿐이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자만심을 버려야 하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네. 에픽테토스 대화록. 에픽테토스는 학교를 운영했으며 직접 수업을 주관했다. 철학을 강의하던 그가 당황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우려고 온 학생들이었지만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다. 배우고자 하지 않는 것은 지적 태만이지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심각한 지적 태만이다. 세상에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은 없다. 삶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완성된 삶을 쟁취하는 게 아니다. 시인인 에머슨의 지적을 상기하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는 나의 스승이며 분명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배움으로 삶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선생을 찾고 철학자를 만나고 좋은 책을 집어들어라. 하지만 이미 형성된 관점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겸손할 때, 이러한 태도는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습관의 연료.
인간의 습관도 역량과 마찬가지로 행동과 상응하여 성장하는 것이네. 걸을 때 걸음걸이가, 달릴 때 달리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같지. 그러므로 자네가 어떤 습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또 어떤 습관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하지 말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다른 습관을 몸에 익힐 수가 있네. 이와 동일한 원칙이 우리 마음에도 적용되네. 크게 화가 난다면 자네는 분노의 감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까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감정 또한 습관의 연료가 된다네. 에픽테토스 대화록.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사고 형성도 그와 같다고 주장했다. 습관적인 사고가 그와 같다면 우리 마음의 면면도 그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된다. 지난주 우리가 했던 행동을 떠올려 보자. 그 행동은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사람과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 중 어느 쪽과 닮았는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행동하면 길러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 습관에 행동이라는 연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을 땐 같았으나 습관에 의해 달라진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실천 속에 있다.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배려를 이용한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에만 매여 있다. 오직 진실한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행동에서 진실을 찾는다. 쾌락을 희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떠올려 보라.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또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라. 하지만 시간은 그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빨리 지워버리는가? 또한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했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사람들은 행복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간섭한다면, 뜻밖의 사건이 끼어든다면, 혹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데 어느 누구도 감명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인정 여부에 맞추어 자신의 목적을 설정한다면 끊임없이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 자체를 사랑한다면 주어진 과제 자체에 만족할 것이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행동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만족과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신경 끄기의 기술. 나는 다른 무엇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에 놀라고는 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판단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 어떻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자신의 느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어제 산 셔츠가 마음에 들어도 배우자나 동료가 무뚝뚝하게 반응하는 순간 구매를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잦은가? 자신의 성취나 재능에 대해서도 제3자의 평가가 있기 전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실제 나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 스토아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들의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타인의 생각에 자비를 구하고 타인의 허락을 얻는 것에 정열을 쏟는 것만큼 위험한 노력은 없다. 어떤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라.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가져올 효과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더 생각하라. 타인의 성공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스스로를 위해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말라.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라. 인간의 본성에 적절한 일이라면 당신 또한 쉽게 성취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성취와 관련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아니고 왜 그 사람이지?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도 했는데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첫째 부류는 성취를 제로섬 게임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가 가지면 나는 못 가진다. 두 번째 부류에게 성취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가 먼저 가졌지만 내가 가질 자원도 여전히 풍부하다. 그는 타인의 성취를 통해 좌절이 아닌 영감을 얻는다. 어떤 관점이 우리를 비탄과 절망으로 몰아갈까? 어떤 태도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어떤 태도가 좋을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인생 전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생각하지 말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에 대해 걱정하지도 말라. 단지 현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스스로 물어보라. 지금 여기에서 참고 견딜 수 없는 이유,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러고 나면 그럴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질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중요하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큰 그림에만 몰두한다면 이것저것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있지도 않은 상황에 압도당하고 헤어날 수 없는 부작용에 질식하고 만다. 오직 현재에 집중할 때에만 막연한 미래가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회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견디어내고 이겨냈는지 의아할 때가 있다. 삶의 전반을 미리 상상하지 말라는 아우렐리우스의 당부를 유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패배하지 않는 팀이 연승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자의 혀. 이것이 바로 현자에게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이다. 세네카, 마음의 평정에 대해. 시인 헤시오도스는 최고의 보물은 인색한 혀라고 말했다. 또한 작가 로버트 그린은 권력의 법칙에서 항상 필요한 것보다 적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말을 한다. 그래서 배우자나 친구가 어떤 얘기를 토로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 달리 말을 많이 하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곤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요청을 조언해 달라는 것으로 착각하곤 한다. 게다가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말은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경과 강인함. 왜 기분이 상했는가? 왜 불평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다.
우리는 참고 견디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세네카, 섭리에 대해.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잊지 말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던 선조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유전자와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 없었을 것이란 사실을, 수많은 선조들은 그야말로 적자 생존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살벌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아주 조금씩 만들고 키워 나갔다. 역경이 없었다면 강인함도 없었을 것이다. 선조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키워졌다. 당신이 지금 난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사실을 되새기자.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단지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네. 완벽을 바라는 순간 그 속엔 절망만 있을 뿐이야. 에픽테토스 대화록. 인지 왜곡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우리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장된 사고방식을 뜻한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분법적 사고로 흔히 모 아니면 도라고 불리는 인지장애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처럼 생각한다. 우리 편이 아니라면 적,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 완벽하지 않으면 완전한 실패. 이와 같은 극단적 사고는 우울증이나 좌절감을 유발한다. 완벽주의가 완벽을 잉태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실망을 잉태할 뿐이다. 실용주의는 이와 거리가 멀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방법이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인간이다. 그것이 전부다. 우리는 진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복수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다. 가장 좋은 복수 방법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누군가가 당신을 무례하게 다룬다. 또 다른 누군가가 비열한 방법으로 당신보다 먼저 승진을 한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인가?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는 최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똑같이 무례하게 반응한다면 그들의 행동이 충분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타인의 부정직에 부정직으로 반응해도 마찬가지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들이 옳았음을, 즉 모든 사람이 부정직하기 마련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할 뿐이다. 최상의 복수는 그럼에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타인의 귀감이 되자 언제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에서 고귀함이 나온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애통해 하지 마라. 그리고 요구하지도 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이제 끝났어. 전부 잃었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그 뒤로 원망이 따라 나오고 기나긴 고통과 자기 연민이 시작된다. 이는 수용이 아니다. 이미 일어나 버렸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다른 형태로 맞서 싸우는 것일 뿐이다. 왜 이미 드러난 결과와 싸워야 하는가? 미래가 닫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오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는가? 스토아 철학을 알았다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익히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든 괜찮아질 것이다. 감사의 마음. 가능하다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해야 하네. 감사가 우리 자신에게 좋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감사하는 태도는 언제나 몸집을 부풀려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네. 세네카, 도덕에 관한 서한. 오늘 하루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아직 살아있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낼 수 있었으며 이 책을 읽을 여유가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자. 내 인사에 미소로 응답한 사람, 내 앞에서 문을 열어준 사람, 라디오에서 들리는 좋은 노래, 그리고 상쾌한 날씨까지. 감사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의 감사 표시가 그날 하루 수백 명의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 감사는 삶에 대한 최고의 긍정이자 타인에 대한 최고의 배려이며 내 자신에 대한 최고의 격려이다. 감사할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 지나가 버린다. 머뭇거리지 말고 늦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지금 바로 시작하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의 비망록도, 고대의 역사도, 노년에 읽기 위해 수집해 놓은 문집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삶의 목적에 충실하라. 헛된 희망일랑 던져버리고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여라. 너 자신을 돌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동안 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책을 옆으로 제쳐두어야 한다.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말은 행동이다. 이는 곧 우리가 책과 공부라는 이론적 세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삶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은 행동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어떤 책에도 답은 쓰여 있지 않다.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가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내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신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여기까지 데일리 필로소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실용 철학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스토아 철학을 365일 매일 한쪽씩 읽고 접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고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 로마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니체에서 셰익스피어, 가깝게는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딱딱한 철학서들과 달리 편지나 일기, 수필 형식으로 쓰여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더 복잡해진 현대인들의 삶을 조금은 심플하게 다독여주는 철학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현실에서 쓸모있는 실용적인 답을 찾는 것에 열중했다는 점에서 보통의 철학들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상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불공평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거창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사상이 아니라 가까이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전해주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실리콘밸리의 철학 멘토로 불리우며 스토아 철학을 쉽게 풀이하여 전하는 작가이며 마케팅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에고라는 적, 스틸니스 등 저자의 책들을 소개하며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이번 책 또한 기대에 부응하는 명저였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한 페이지씩 읽으며 매일의 전진을 응원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